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스타벅스 이후로 많은 카페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에는 인기 많은 카페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 카페 성공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남가주에서 베트남계 스타벅스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요? 네, 아마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여기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바로 Seven Leaves 카페입니다. Seven Leaves. 네. 처음 2012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작했습니다. 1호점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오픈했고요. 이어 가든그로브의 2호점이 탄생했는데요. 지금은 뭐 남가주 곳곳에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점차 확대해서 캘리포니아주를 넘어서서 네바다주 그리고 텍사스주까지 모두 22개 지점에 이 커피숍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점이 많다고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닐 텐데 실제로 여기는 또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네, 이 카페가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USC, UCLA, 칼스테이트 플러튼 등 남가주 각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주 고객들입니다. 네. 하나에 한 $4 50센트 정도 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요. 근데 안 싸요. 네, 그렇게 싸진 않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USC, UCLA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 이 LA에서 가장 가까운 건 아마 패사디나 쪽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4 네. 50센트요? 네. 아이고, 햄버거 값이네. 근데 인기가 많아서 이제 전체 직원 수만 700여 명에 달하고 1분기,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판매한 잔수만 100만 장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든그로브와 북가주 산타클라라 지점이 더 잘 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루에 3,000잔 이상의 음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라스베가스에 또 오픈한 지점도 이 오픈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제 라스베가스에는 처음으로 이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요. 네. 오픈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근데 그 훨씬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진 겁니다. 그곳에 대학생들 비롯해서 관광객들까지 어떻게 이 카페의 그 유명세를 듣고 이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그 베트남계 스타벅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운영하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고 네. 스타벅스처럼 사람이 많고 잘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이 베트남계 형제 4명이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들은 실제로 스타벅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스타벅스 영향을 당연하게 받았다면서 늘 우리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어떤 걸 했을까? 이렇게 결정했을까? 아니면 스타벅스는 저렇게 결정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형제 3명은 스타벅스가 우리의 컴파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세븐 리브스 카페가 단순히 뭐 장사가 잘 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공 스토리에 특별한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LA 타임스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아시안 이민자들이어서 그런지 보니까 이 카페가 탄생해서 인기를 얻기까지 우리 한인들과의 삶과도 조금 비슷한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카페를 창업한 형제 4명, 42살 빈유엔, 41살 쿠앙유엔, 39살 손유엔, 그리고 38살 하유엔인데요. 이들은 모두 베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이들은 1983년 전쟁 충격 여파가 계속 이어지던 사회주의 베트남에서 차를 타고 또 바다를 건너서 난민으로서 필리핀으로 먼저 이주를 했고요. 네. 그 외에 1990년대 미국으로 왔는데요. 근근히 살아가면서 이사를 여러 차례 하다가 오렌지 카운티의 이 리틀 사이공 있죠. 네. 가든그로브와 산타에나 그리고 맞습니다. 파운튼밸리 쪽인데요. 네네. 여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요. 아빠는 잔디 깎아가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형제가 넷인데 굉장히 아이들이 또 우애가 좋았다면서요? 네, 이 첫째가 8살일 때 엘몬테 지역에 살았는데 그것도 차고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았네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면 첫째가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8살 나이에요. 그리고 이들 형제는 늘 붙어 다녔다고 하고요. 뭐 침대 좁게 나눠 쓰고
맏형이 결혼해서 집을 나설 때까지 방을 서로 함께 나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책가방, 옷 등은 모두 물려서 쓰고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자, 이런 이민자 부모들은 대개 이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들 부모들도 그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 부모는 여느 상당수 이민자 출신 부모들처럼 하루 종일 빠듯하게 일하면서요. 아이들의 공부에만큼은 크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전문직을 갖길 원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 형제 4명은 커서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한 명은 IT 스페셜리스트, 또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뱅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모두가 다 같이 카페 일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돈 잘 벌던 그 IT 쪽에 2명에다가 또 변호사 네. 1명, 뱅커에 네. 부모님이요. 이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카페가 잘 되니까 네. 뭐 아무 말 안 하시겠지만. 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하던 일을 관두고 카페 하는 걸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했군요. 네, 처음엔 이들 형제가 부모님한테 네. 차마 말을 못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너무나 희생한 걸 잘 알고 있었다 했고요. 또 이렇게 전문직으로 일하는 걸 부모님께서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크게 실망할 게 뻔한데 형제들은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이 카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용기도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들을 다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용기였을까요? 네. 아, 부럽네요. 네. 근데 이 부모님들은 아들들이 이 카페 사업을 한 걸 그러면 언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2012년에 창업을 했다고 예,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 후 5번째 지점을 낼 때가 돼서야 그때 부모님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였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카페 사업을 알게 돼서 이제 직접 가봤는데 그때 그 가게에 플러밍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던 거죠. 충격적이었다고 말했고요. 이어 조금 지나니까 뭐 신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 사업이란 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이 오렌지 카운티는 더더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4명 모두 카페 쪽에는 일체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과연 성공할까? 성공할 것을 장담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 최영호 앵커께서는 혹시 자녀분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 몰래 이렇게 카페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 그게 무슨 문제예요? 현명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다 제각기 자기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이 형제가 어떻게 카페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일을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와 함께 좀 휴식차 타일랜드에 여행을 가는데요. 근데 방콕의 한 호텔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창밖에 그 거리 벤더 한 명이 타이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선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걸 들여다 보니까 그 이제 벤더는 기계로 간단하게 되게 쉽게 이 커피를 만들어서 일불에 판매를 하는데 네.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후에 미국에 온 뒤 처음으로 베트남을 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최고의 아이스 커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최고의 아이스 커피라는 걸 이제 찾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걸 미국에 들여가서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마침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 베트남 커피가 굉장히 맛있다면서요? 네, 달달한 커피인데 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전 너무 달아서 싫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뭔가 작은 어쨌든 뭐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세븐 리브스 카페 이름처럼 허브티 7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음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열대 식물인 판단, 녹두, 타로
그리고 패션 프루트 등에서 추출한 걸로 굉장히 프레시하게 음료를 만드는 게 나름의 비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4명이 다 다르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요. 그래서 뭐 카페 운영을 하면서 의견이 달라도 그런 걸 존중하고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형제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네. 우애를 지켜나가는 걸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꿈도 뭐 장사 잘 되는 거 좋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가 계속해서 좋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이 형제들 그리고 와이프 뭐 아이들까지 네. 다 함께 모여서 새로 만든 맛에 그거를 이제 시식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꼭 함께 보낸다고 하네요. 혹시 이 카페도 인앤아웃처럼 직계 가족한테만 지점을 내주거나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전국에 22개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정확히 제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명의 형제들이 우위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 우위가 언제까지 갈지 저는 뭐 개런티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 어쨌든 그래도 저 아시안들이니까 네. 다른 저 인종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